식사는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식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혈관과 근육의 탄력이 줄어들며 혈당과 혈압 조절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노년층에게는 식사 후의 관리가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음식을 잘 챙겨 드시는 데만 집중하고 식사 후의 행동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밥 먹었으니 누워야겠다. 식후 커피 한 잔 해야지. 후식으로 과일 좀 먹어야겠네.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행동들은 젊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65세 이후에는 몸에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소화기관의 기능이 느려지고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작은 행동 하나로도 속쓰림, 소화불량, 혈당 스파이크, 심지어 심혈관 부담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 잘못된 습관은 장기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몇 가지 행동만 주의해도 몸을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식사 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행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단순히 밥상 위에서만 아니라 식후의 작은 습관까지 바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읽어보시고 나도 이제부터 이 행동은 피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보세요.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하루하루 더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1. 식사 후 바로 눕기. 속쓰림과 역류성 식도염의 지름길. 노년층의 식사 후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행동 중 하나가 바로 식사 후 바로 눕기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소파에 기대거나 침대에 누워 몸을 쉬고 싶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 행동이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 알고 계신가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이 소화불량, 속쓰림, 심지어 역류성 식도염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장과 식도의 기능은 점점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식도를 닫아주는 관략근이 탄탄하게 작용해 위산이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지만 노년기에는 이 관략근의 힘이 약해져 위산이 쉽게 식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바로 눕는다면 중력의 도움 없이 위에 남은 음식물과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 가슴 쓰림, 속 쓰림, 심한 경우 기침과 목 이물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류성 식도염의 시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식사 후 눕는 습관은 위장에 음식물이 오래 머물게 만들어 소화 속도를 느리게 합니다. 노년층은 소화효소 분비량도 감소해 소화가 느려지기 때문에 식후 바로 눕게 되면 소화불량과 가스차는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배가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을 자주 경험하신다면 이 습관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식사 후 혈당 조절에도 영향을 줍니다. 식사로 인해 혈당이 올라간 상태에서 눕게 되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신진대사가 떨어져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당뇨병을 앓고 계신 노년층은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혈당 관리가 어려워지고 합병증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사 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눕지 않고 몸을 움직여주세요. 무리한 운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식탁을 정리하거나 집안을 천천히 걷거나 창가에서 햇빛을 받으며 잠시 산책하듯 움직이기만 해도 됩니다. 이 작은 행동만으로도 소화를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바로 누워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드는 습관은 야간 속쓰림과 위산 역류를 부를 수 있으므로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리며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몸을 편안하게 하고 속쓰림과 소화불량을 예방해 줄 것입니다. 2. 식사 후 곧바로 과일 먹기. 소화장애와 혈당 스파이크의 함정. 밥 먹고 후식으로 과일 한 조각.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입맛이 줄어들고 과일의 산뜻한 맛이 입을 개운하게 해준다는 이유로 식사 후 바로 과일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식후 바로 과일을 먹는 습관은 소화장애를 유발하고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과일은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를 제공하는 건강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천연당분, 과당과 포도당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후 바로 과일을 먹으면 몸이 혈당을 조절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미 식사로 인해 혈당이 상승한 상태에서 과일을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 급격한 혈당 상승, 가일어나 혈관과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과일은 산도가 높고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위에서 소화되는 음식물과 함께 섞이면 발효 과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속쓰림, 더부룩함, 가스차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소화 불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위산 분비량이 감소하고 장 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과일은 건강에 좋잖아요? 맞습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시간과 방법으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일은 식사와 최소 1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간식처럼 소량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당뇨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당분이 적은 과일, 딸기, 블루베리, 사과 등을 선택하고 주스나 말린 과일, 절임 과일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일을 드실 때는 통째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통째로 먹을 때는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늦추고 포만감을 유지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씹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부드러운 과일을 선택하거나 잘게 썰어 드시면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노년층의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식사 후 바로 과일을 드시는 습관 대신 식사와 간식 시간을 분리해 과일을 즐겨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속이 편안해지고 혈당 관리가 한결 쉬워질 것입니다. 3. 식후 흡연과 커피 혈관과 소화기에 부담을 주는 독. 많은 분들이 밥 먹고 담배 한 대 피우면 소화가 잘 돼. 식사 후 커피 한 잔이 기분을 좋게 해주지 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이런 습관에 익숙해진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쉽게 이 습관을 바꾸지 못하곤 하시죠. 그러나 식사 후 흡연과 커피는 노년층의 건강에 치명적인 부담을 주는 행동입니다. 먼저 흡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식사 후에는 소화기관으로 혈액이 집중되고 혈관이 확장되며 소화가 활발히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니코틴과 기타 유해물질이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혈관의 탄력이 젊을 때보다 약해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류량이 줄어들기 쉽습니다. 그 결과 심장과 뇌, 다리까지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심혈관계 질환, 혈압 상승, 다리 저림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흡연은 소화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위액 분비를 촉진하고 식도 관략근의 기능을 약화시켜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속쓰림, 가슴쓰림, 심한 경우 역류성 식도염까지 유발할 수 있죠. 식사 후 몸이 편해야 할 시간에 소화장애로 불편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커피를 살펴볼까요? 식사 후 커피 한 잔은 기분을 좋게 하고 졸음을 깨워주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위 점막을 자극해 소화불량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노년층은 위산 분비량과 위장 기능이 약해져 있어 식사 후 바로 커피를 마시면 소화장애, 속쓰림, 위산 역류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커피의 이뇨작용은 체내 수분과 전해질을 빠르게 배출해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다리 근육 경련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흡연은 건강을 위해서라면 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흡연을 줄이지 못하신다면 최소한 식사 직후에는 피하고 식사 후 최소 1시간 이후에 천천히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커피 역시 식사 후 바로 마시는 대신 1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하루 한두 잔 정도로 제한하며 카페인이 적은 커피나 대체 음료, 보리차, 옥수수차 등을 고려해보세요. 식사 후 몸이 편안해야 하루의 기운이 살아납니다. 식사 후 흡연과 커피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는 습관일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으로 몸을 지켜보세요. 4. 식후 곧바로 양치치아와 잇몸 건강을 해치는 습관. 많은 분들이 식사 후 곧바로 이를 닦아야 치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젊을 때부터 식후 곧바로 양치질을 생활화해온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식사 직후의 양치질은 치아와 잇몸 건강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을 아시나요? 식사 후에는 입안의 산도가 높아집니다. 음식을 먹으면 특히 과일, 주스, 발효 음식 등이 치아 표면을 약하게 만드는 산성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때 곧바로 양치질을 하면 산성으로 부드러워진 치아 범랑질이 칫솔의 마찰로 손상될 위험이 커집니다. 이런 손상이 반복되면 치아의 표면이 얇아지고 민감해져 시린 이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충치와 치아 마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층은 이미 치아가 약해지고 잇몸이 후퇴한 상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후 곧바로 양치질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잇몸의 재생력이 떨어지고 치주염, 치은염 등 잇몸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데
거친 양치질은 잇몸에 상처를 주고 출혈과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양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식사 후 최소 30분 정도 지나 산도가 정상으로 돌아온 후에 양치질을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 시간 동안 물이나 무가당 차를 한 모금 마셔 입안을 헹구어 산도를 중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부드러운 칫솔과 약한 힘으로 잇몸을 자극하지 않게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바깥에서 식사를 하고 양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입안을 물로 헹구거나 무가당 껌을 씹어 타액 분비를 늘려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노년의 치아는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씹을 수 있고 음식 맛을 온전히 느끼며 즐겁게 식사할 수 있는 것은 건강한 치아 덕분입니다. 식사 후 바로 양치하는 습관 대신 잠시 기다리고 부드럽게 양치하는 방법으로 치아와 잇몸 건강을 지켜보세요. 5. 식후 바로 운동 건강을 해치는 위외의 함정. 식사를 마치고 나면 소화도 시킬 겸 바로 산책하거나 운동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노년층 분들 중 일부는 식사 후 즉시 운동을 하면 몸에 좋을 거라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식사 직후의 운동은 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식사를 하면 소화기관인 위와 장으로 혈류가 집중됩니다. 위는 소화를 위해 위액을 분비하고 음식물을 분해하는 데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때 몸이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으로 혈액이 몰리면서 소화기관으로 가야 할 혈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소화불량, 복통, 속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메스꺼움과 구토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느려지고 위장의 탄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식후 바로 운동을 하면 이러한 소화 문제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노년층은 혈압과 심장 기능도 예전보다 약해져 있어 식후 혈당이 올라간 상태에서 갑자기 운동을 하면 저혈당 쇼크나 심혈관계 부담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운동은 언제 해야 할까요? 운동은 식후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혈류가 안정되고 몸이 움직일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운동도 무리하게 하지 말고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천천히 몸을 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식사 후 가볍게 일어나 그릇을 정리하거나 집안을 천천히 걷는 정도는 오히려 소화를 돕고 혈액순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산, 계단 오르기, 빠른 걷기, 격렬한 체조 등은 소화기에 부담을 주므로 피해야 합니다. 노년의 운동은 적당함이 중요합니다. 식사 후 바로 운동하기보다는 몸의 신호를 살피고 여유를 가지며 알맞은 시간과 강도로 운동을 즐기세요. 그럼에도 운동을 꼭 하고 싶으시다면 식사 전 가벼운 준비 운동을 하거나 식후 최소 1시간을 기다렸다가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작은 습관이 건강을 지킵니다. 오늘 우리는 식사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행동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식후 바로 눕기, 곧바로 과일 먹기, 흡연과 커피, 곧바로 양치, 그리고 바로 운동. 이 모두는 젊을 때는 그저 습관처럼 넘어갈 수 있었지만 65세 이후 노년기에 접어든 우리 몸에는 생각보다 큰 부담을 주는 행동들입니다. 노년의 몸은 예전보다 느리고 약해졌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지탱하는 소중한 기반입니다. 그렇기에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건강을 유지하는 열쇠가 됩니다. 식후 바로 눕는 대신 잠깐이라도 앉거나 움직이고 후식으로 과일을 조금 늦게 즐기며 커피 한 잔은 여유를 가지고 식후 1시간 뒤에 마셔보는 것. 이 모든 작은 변화가 몸에 큰 차이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 운동이나 특별한 보약에 의존하는 것보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몸의 소리를 듣고 무리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보내는 삶, 이것이 바로 건강한 노년의 비결입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예전 같지 않으니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식사 후 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도 몸과 마음이 훨씬 편해지고 건강한 노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큰 결심이나 무리한 운동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밥 한 끼 후에 작은 배려, 몸을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오늘부터라도 그 작은 변화를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가벼워지고 하루하루가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노년은 수많은 인생의 풍파를 겪은 뒤 찾아오는 평온함과 깊은 통찰의 시기입니다. 그것은 결말이 아니라 삶을 천천히 되돌아보며 사랑하고 가장 단순하지만 깊은 것을 누리는 새로운 장입니다.
를 중시하는 전통이 깊은 대한민국에서 어르신은 단순한 선배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정신적 중심입니다. 오늘날의 발전되고 따뜻한 대한민국은 바로 여러분의 묵묵한 희생과 수십 년의 헌신적인 노동 위에 세워졌습니다. 저희는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께 건강과 평안,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도시에 계시든 시골에 계시든 자녀들과 함께 계시든 혼자 계시든 모든 어르신은 사랑받고 정성스럽게 보살핌을 받고 귀 기울여 들어주며 진심으로 이해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따스한 햇살과 가족의 작은 배려 속에서 기쁨을 느끼시고 마음속 깊은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와 소중한 경험을 계속해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세대는 언제나 앞서간 이들의 지혜와 인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랑과 인내, 시간을 어르신께 아낌없이 드리십시오. 노년은 양만으로 채워지지 않으며 진정 필요한 것은 함께함과 공감입니다. 어르신이 자신의 가정에서 외롭지 않도록 늘 곁에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어르신들이 만족스럽고 온전한 행복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과 건강한 체력, 그리고 미소를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체의 사랑, 존중, 감사가 여러분의 노년 여정에 늘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어르신 여러분은 언제나 각 가정의 따뜻한 햇살이며 자손이 본받을 귀감이자 인간미와 인내, 지혜에 살아있는 보물입니다. 긴 세월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가족과 사회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